미국이 금리 인상에도 물가를 잡지 못해 고물가, 고금리, 불경기에 빠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9월 금리를 0.75%포인트 올릴 가능성은 80%, 1% 인상할 가능성은 20%인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이 예상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 상환 이외에도 납부한 학자 융자금은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재택근무하던 직장인들의 출근이 급증했지만 아직 팬데믹 이전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팬데믹은 끝났다고 즉흥 발언했다가 스스로 코비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든 자충수를 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이 연속 금리 인상에도 물가 급등을 잡지 못해 고물가, 고금리, 불경기에 동시에 빠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내몰리지는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21일에도 최소 0.75%, 많게는 1%포인트나 기준금리를 또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물가 급등의 다른 원인들인 식량과 에너지의 공급난과 주거비 등은 통제하지 못해 물가 잡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 침체만 불러올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가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좀처럼 물가 급등을 잡지 못하자 고물가, 고금리, 불경기 등 3중고를 한꺼번에 겪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지는 않을까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9월 20일과 21일 열리는 FOMC 정례회의에서도 최소한 3번 연속 0.75포인트, 많게는 1%포인트나 기준금리를 또 올릴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준은 40년 만에 물가 급등을 잡기 위해 3월과 5월, 6월 가치를 등 4차례에 걸쳐 2.25%나 기준금리를 올렸으나 CPI, 소비자 물가는 6월 9.1%에서 7월 8.5%, 8월에는 8.3%에 그쳐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이 때문에 연준은 더욱 빠르고 큰 폭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할 수밖에 없으며 기준금리가 올 연말에는 당초 3.5%로 예고했다가 이제는 4%를 넘게 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준금리를 4% 이상으로 올려도 올 연말 물가가 연준이 선호하는 PCE, 개인 소비지출 물가로도 현재 6.3%에서 5.2%로 1포인트 낮추는 데 그칠 것으로 연준마저 예상해놓고 있습니다. 미 전역을 종합하는 PCE 물가가 5%이면 대도시들의 CPI 물가로는 올 연말 7%도로 낮추는 데 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물가 잡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물가의 3분의 1이나 차지하는 렌트비, 유틸리티비 등 주거비, 20%를 점유하는 교통비와 에너지 비용, 15%를 차지하는 식료품 비용을 비롯해 절반 이상에 대해서는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의회 전문지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민들의 지출 가운데 32%나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의 경우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주택모기지 이자율도 1년 만에 2배인 6% 이상으로 뛰어 주택거래에는 찬물을 끼얹는 동시에 모기지 월 상환금, 렌트비 등은 모두 인상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집값 상승은 연준이 냉각시킬 수 있는 수요가 과열됐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공급 부족에 따른 것이어서 연준이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물가 잡기에 오히려 역효과만 내고 있습니다. 6월 중순부터 석 달 연속 급락해 1년 전에 비해 10.6% 하락한 휘발유 값으로 미국의 전반적인 물가가 다소 진정됐으나 8월에 0.2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친 것은 주거비가 전년에 비해 6.2%, 식품 가격이 11.4%, 의료비가 5.6% 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경제에서는 올 하반기와 내년 중반까지 4% 이상의 고금리에도 6 내지 7%의 고물가가 지속되는 고통을 받게 되고 저성장보다 못한 제로 성장, 제자리 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올해와 내년에 각 1.7%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해놓고 있으나 골드만삭스는 올해 0%, 내년 1.1%에 그칠 것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결국 공급 분야 문제를 정치권까지 앞장서 조속히 해결하지 못하면 물가 잡기에 성공하지 못한 채 고물가, 고금리 속에 경기 침체까지 초래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것이라는 적색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9월 금리 인상에서는 0.7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80%, 풀포인트인 1%나 인상할 가능성은 20%인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당초 3.5%가 될 것으로 예고됐으나 4%를 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가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9월 20일부터 21일까지의 FOMC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3번 연속 0.75포인트 올릴지 아니면 풀포인트인 1%나 대폭 인상할지를 두고 양자택일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투자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0.7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80%로 압도하고 있고 1% 인상 가능성은 20%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연준은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CPI 소비자 물가가 7월 8.5%에서 8월 8.3%로 0.2포인트 낮추는 데 그쳐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최소한 0.75, 많게는 1%나 인상할 것으로 예측돼 왔습니다. 울트라 스텝으로 불리는 1% 파격 인상이 거론돼 왔지만 시간이 임박할수록 가능성이 낮아진 것은 지나친 금리 인상으로 의도적으로 수요와 생산, 고용에 찬물을 끼얹었다가 완전 얼어붙을 위험도 있다는 지적도 있어 자이언트 스텝인 0.75% 인상으로 더 기운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투자 은행이자 분석기관인 골드만삭스는 이날 연준이 이번 9월 회의에서는 0.7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 11월 초와 12월 중순에도 각 0.5포인트씩 추가 인상할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예측했습니다. 그럴 경우 현재 2.25 내지 2.5%인 미국의 기준금리는 앞으로 3번에 걸쳐 1.75포인트 더 올라가 올 연말에 4%에 도달하게 됩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2023년에도 최소한 한 차례 금리를 더 올려 4.25 내지 4.5%로 조정한 후 내년 한 해 내내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다시 내리기 시작하는 해는 2024년이 될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내다봤습니다. 연준이 4% 이상의 고금리를 올 연말부터 내년 말까지 1년 이상 유지하더라도 물가는 현재 8%대 초반에서 올 연말 6, 7%대로 낮추는 데 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 0%대로 제자리하고 내년에는 1.1%에 머물 것으로 하향 수정했습니다. 이는 다수의 경제 분석가들이 연준의 금리 인상을 통한 물가 잡기 시도에도 불구하고 올해와 내년에는 고물가에 고금리까지 겹치고 성장은 제자리하거나 마이너스로 후퇴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WKTV 뉴스 김은미입니다. 팬데믹 기간 중 상환 이외에도 납부한 학자 융자금은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납부한 후 남은 잔액이 $10,000 내지 $20,000 이하이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리펀드받고 탕감액 이상 남았을 경우 환급과 탕감을 잇따라 신청해야 하며 전액 완납했을 경우에는 환급부터 신청하고 그 후 탕감을 신청하면 됩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팬데믹으로 상환 유예가 시작됐던 2020년 3월 13일 이후에도 스스로 학자 융자금을 납부해온 사람들은 리펀드, 환급받을 수 있다고 연방교육부가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학자 융자금 $10,000 일괄 탕감안이 10월부터 본격 시행할 채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팬데믹 상환 유예에도 스스로 납부해온 금액은 되돌려주는 조치가 발표됐습니다. 연방교육부에 따르면 크게 3가지 유형의 대상자들이 환급받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상환유예 기간 중에도 매달 납부해온 사람들 중에 남은 잔액이 탕감액인 $10,000나 펠그랜트 대상자의 $20,000 이하일 경우 납부액을 자동으로 환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팬데믹 유예 기간 중 매달 $100씩 10개월 동안 모두 $1,000를 갚았고 현재 잔액이 탕감액 이하인 $8,000일 경우에는 별도의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1,000를 리펀드 환급받게 됩니다. 이 대상자들은 $1,000를 돌려받은 다음 10월부터 시작되는 절차를 통해 $9,000의 탕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환 유예 기간 중 납부한 후 남은 잔액이 탕감액인 $10,000를 넘을 경우 자동 환급은 받지 못하고 탕감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잔액이 $14,000일 경우 자동 환급은 안 되고
$10,000의 탕감을 신청해야 합니다. 셋째, 팬데믹 유예 기간 중 페이드 오프, 완납한 사람들은 환급부터 신청한 후 탕감을 신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상환 유예 기간 중 $5,000의 학자 융자금을 완납한 경우 먼저 $5,000 환급부터 신청해 받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완납 전에 남았던 밸런스 $5,000에 대해 탕감을 신청하게 됩니다. 연방교육부는 바이든 학자 융자금 탕감 조치가 빚을 갚은 사람들에게 너무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선 납부한 돈을 돌려준 후 남은 잔액에서 탕감 혜택을 별도로 주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에서 재택근무하던 직장인들의 출근이 노동절 직후부터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팬데믹 이전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어 항구적인 근무 형태의 변화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재택근무해온 미국 대도시들의 직장인들이 9월 5일 노동절 직후부터 대거 다시 사무실로 출근하기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 10대 대도시들에서는 사무실에 다시 출근해 사용하는 비율이 47.5%로 급등했다고 이 신문은 밝혔습니다. 노동절 직후인 9월 8일부터 14일까지 주 5일 동안 10대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사무실 출근 이용률을 조사한 결과라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텍사스 휴스턴 지역의 경우 출근과 사무실 이용률이 5개월 연속으로 50%였으나 노동절 직후에는 한꺼번에 10%포인트 이상 급증해 현재 6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출퇴근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근 열차인 롱아일랜드 철도 이용객들은 2020년 3월 이래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팬데믹 이후 달라진 재택과 출근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가 확산되면서 이번 출근 복귀에서도 요일별로 출근 사무실 이용률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에 가장 많이 출근해 사무실 이용률이 전체 평균 47.5%보다 훨씬 높은 55%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주 5일 모두 출근시키는 직장은 이제 5% 이하로 거의 없어졌으며 주 3일 출근과 2일 재택근무하는 형태가 가장 흔한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컴캐스트, NBC, 프루덴셜 보험 등 대형 회사들은 최근 주 3일 출근을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출근 이용률은 팬데믹 이전의 수준보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어서 출근율의 하락은 항구적인 변화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업체들과 사업주들은 이미 오피스 공간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도 출근율이 대폭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노동절 직후 대폭 증가했어도 예전에 이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해온 대도시 사무실 주변 업체들은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는 팬데믹 사태가 초래한 미국의 직장 근무 형태와 주변 사업의 중대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팬데믹은 끝났다고 즉흥 발언했다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으로 백악관은 추가 새 백신과 검사기, 치료제 예산을 확보하기 더 어려워지는 자충수를 둔 것으로 지적받고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때 아닌 팬데믹 종식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스스로 코비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든 자충수를 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에 방송된 CBS의 60분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아직 코비드의 문제를 갖고 있고 할 일이 더 남았지만 팬데믹 대유행은 끝났다고 발언했습니다. The pandemic is over. We still have a problem with COVID. We're still doing a lot of work on it. But the pandemic is over. If you notice, no one's wearing masks. Everybody seems to be in pretty good shape. And so I think it's changing, and I think this is a perfect example of it.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팬데믹으로 중단됐다가 재개된 디트로이트 오토쇼에 직접 참석했다가 CBS의 60분 프로그램과의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토쇼에 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며 코로나 사태에서 팬데믹이 바뀌고 있다는 본보기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팬데믹이 끝났다고 즉흥 발언한 것처럼 미국 사회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유행하고 치명적인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지는 않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에서는 19일 현재에도 하루 신규 감염자가 7일 평균으로 5만 7천 명에 달하고 3만 명은 중증 발병으로 입원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4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팬데믹이 끝났다고 발언하자
공화당이 즉각 추가 코비드 예산에 강력 반대하고 나서 새 백신과 검사기, 치료제를 위한 예산 확보를 스스로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즉흥 발언으로 자충수를 둔 것으로 백악관 관리들은 당혹해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19일 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최근 새로 연례 접종에 돌입한 오미크론 백신과 검사기, 치료제를 확보하기 위해 226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승인해달라고 연방의회에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로 지난 8일에 이미 한 차례 추가 경정 예산을 승인받는데 실패한 바 있는데 팬데믹이 끝난 상황에 무슨 추가 예산이냐는 공화당의 반대 논리에 더 밀리게 됐습니다. 이에 바이든 백악관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들이 올 가을과 겨울 다시 기승을 부릴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새로 대규모 접종에 돌입한 오미크론 백신과 검사기를 무료로 공급하고 치료제도 확보하기 위해 추가 예산의 승인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가 예산이 없으면 저소득층에 대한 사실상의 무상 정부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이용자 6,200만 명 중에 1,580만 명이나 코로나 사태에 대한 각종 혜택이 없어진다는 경고를 앞세워 추가 예산 확보에 본격 나섰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